세상의 모든 지식 미디어 98 28연호가 개봉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엘리언 시리즈도 2번이나 속았거든요. 영화 클리셰도 너무 진부해서 이 도파민 충전이 약하다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좀비 영화만큼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 설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좀비에 대해선 전문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좀비 영화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대중적인 좀비 영화라고 하면 레지던트 이블, 28주 이렇게 있는데 2000년대 좀비 영화는 이 두 개를 기점으로 발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좀비에 대한 개념을 확립했기 때문이죠. 왜냐? 기존 좀비 영화는 심장이 쫄깃한 게 없었단 말입니다. 옛날 좀비 영화는 스릴러보다 공포 영화에 더 가까웠거든요. 은근은근 기어서 뭐합니까? 그 바이든 아저씨가 줄 수 있는 공포는 한정돼 있다니까요. 플랜트 vs 좀비 그거 무서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여튼 속도도 느리고 설정도 빈약해서 그렇게 큰 인상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사는 좀비란 캐릭터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난해한 설정도 점점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좀비는 원래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럼 이 좀비란 건 정확히 뭘까?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건 바로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부두교에선 사람에게 독성 약초를 먹여 땅에 묻는데 그럼 가사 상태로 변하거나 아니면 뇌가 영구히 손상을 입어 좀비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옛날 좀비 영화를 보면 기이한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모티브가 돼서 우리가 아는 발광하는 좀비가 된 거죠. 주술로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좀비 말이죠. 왜 이런 설정을 넣었냐? 그래야 관객들이 영화를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다니면 스릴감이 떨어지니까 뛰어다니고 문도 부수는 역동적인 설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이런 설정을 넣었다 해서 좀비 영화가 현실적이냐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광견병처럼 중추신경계를 지배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광견병 걸린 사람 영상 찾아보세요. 좀비보다 훨씬 더 좀비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비 영화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히어로물에 좀 더 가깝단 말이죠. 오늘의 주제,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어 봅니다. 좀비로 세상이 멸망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 제1부, 좀비 바이러스는 왜 불가능한가? 지금 시작합니다. 좀비. 너무 매력적인 크리처예요. 좀비물이 주는 원초적 공포는 인간성의 상실이거든요. 어제까지 웃고 떠든 동료가 갑자기 괴물이 된다는 공포.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말이죠. 좀비한테 물리기만 해도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라고요. 이건 다른 몬스터물이 사람을 해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공포예요. 그럼 잔혹한 스릴러 대신 우리가 좀비물을 고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좀비물이 어느 정도는 현실성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성이 있는 작품일수록 우린 더 잘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헐리우드에서 바이러스라는 설정을 채택한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좀비는 어느 정도 현실적일까요? 그래요. 좀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추신경의 바이러스가 컨트롤하는 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물리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좀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영화 장르가 바뀐다니까. 영화적 설정으로 보면 좀비 바이러스는 오히려 인류 구원에 가깝다고요. 인정하긴 힘들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좀비가 왜 불가능할까?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좀비는 에너지 공급 없이 움직이거든요. 아이언맨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아크 리액터 만들잖아요. 천하의 토니가 만든 것도 불안전해서 일주일을 못 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조수가 갈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형 핵 원자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비 영화는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잘만 걸어 다니잖아요. 이건 토니 할아버지가 와서 봐도 발바닥으로 박수 친다니까요. 좀비한테 감염되는 순간 몸에 아크 리액터가 장착되는 겁니다. 좀비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세요. 이건 국대쯤 돼야 나오는 퍼포먼스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 봐서 질병이야. 좀비가 되는 순간 징집돼서 해병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좀비가 돼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건 끔찍하죠. 하지만 먹지도 않고 사지 없는 상태로 움직이는 건 감염보다 공생관계에 가깝다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감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온 덕분에 에너지율이 미친 듯이 좋아져서 서로 윈윈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 몸에는 100조 개가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박테리아가 2kg나 되고 이게 우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쩌면 좀비 바이러스도 우리 인류 진화의 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거는 감염이 아니라 진화에 가까운 거라고요. 그래요. 좀비 바이러스가 있다 칩시다. 배 속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든 광합성을 하든 에너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24시간 걸어다니면 탈수로 죽습니다. 그리고 호흡 없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 못하죠. 호흡이 끊기는 순간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좀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해요. 좀비도 근육으로 움직이잖아요. 산소가 끊기면 뇌부터 죽겠지만 그건 제쳐두자고요. 그럼 좀비화가 진행됨에 따라 몸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먼저 호흡을 하지 않아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면 근육은 뻣뻣하게 굳고 말 겁니다. 우린 이걸 사후 경직이라 부르죠. 보통 죽고 6시간 이후부터 나타나요. 그럼 그때부턴 다리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좀비라 해도 달릴 수도 깨물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마비되니 눈도 감지 못하고 굳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대망의 24시간이 경과하는 순간 다시 이완되기 시작하죠. 왜 이완되냐고요? 그건 세포들이 못 버티고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분해 효소가 흘러나오면서 근육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모든 게 흘러나옵니다. 아직 역겨워하긴 일러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건 박테리아의 확산입니다. 근육이 전부 녹기 전에 장 속에 있는 균들이 장기를 분해시키거든요. 다른 말로 몸 밖으로 모든 게 배출되면서 부패된다는 거죠. 이런 부패라는 개념은 일부 좀비 영화에서만 적용됩니다. 고증을 다 따르면 지루하니까 그런 거겠죠. 이런 부패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우린 기적이라 부릅니다. 생물학과 물리 법칙을 이겨낸 현상이죠. 오히려 좀비가 저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현실적이라고요. 무한 동력은 있는데 몸은 부패하고 근육은 마비된다라. 그 리액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어들이 다 녹아버렸는데. 그러니 좀비 상태가 되면 빠르면 하루, 길면 이틀 만에 끝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본론을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좀비가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 해도 마법에 좀 더 가깝겠죠. 여태까지 말한 건 대중적 좀비의 설정을 조합해 서술한 겁니다. 일부 좀비 영화에선 바이러스가 변이해 신체를 초인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또는 사람처럼 의식이 있는 슈퍼 좀비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설정들은 좀비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있어서 제외했습니다. 무엇보다 위 설정이 모두 가능하다 해도 현실 세계에선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없어요. 바이러스가 호흡으로 퍼진다면 모르겠지만 타액으로 퍼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인 남성이 기껏 어금니로 물어야 70kg 중이거든요. 이건 치와와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인간의 치아는 사냥용이 아니라 면적도 넓죠. 그러니 스웨터랑 장갑만 착용해도 공격의 면역이란 말입니다. 좀비가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오늘은 좀비가 불가능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좀비 상태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법을 다뤄볼게요.